예. 자, 152페이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자, 이제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을 지나서 이제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죠?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은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공법과 함께 여러분을 발목을 잡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고득점할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반만 맞추자. 반만 맞추자. 12문제 중에 6문제만 맞추자. 근데 그 중에 나는 5문제만 맞추면 나머지는 겐또로 한두 개 더 맞추면 6, 7문제도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문제, 6문제 맞추자. 나머지는 밀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등기법은 어디서 자주 나오느냐? 등기신청 각하사유. 각하사유는 막 각하사유 자체가 한 문제로 나오든 각하사유 자체가 종합적인 문제에서 지문으로 나와서 그게 거의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 각하에서 막 거의 한 문제는 나온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가등기. 가등기 뭐 매년 막 그냥 최소 한 문제는 나온다. 가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거의 안 빠지고 한 문제가 나옵니다.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전 등기는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전 등기에서도 한 2문제 정도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다가 요즘은 막 한 문제 정도 아예 안 나올 때도 어떠다 있어요. 그래서 이전 등기는 양에 비해서는 나오는 숫자가 별로 많지 않다. 대신에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질권, 저당권 등에서 저당권과 건저당권은 그래도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오는 형식이다.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물권 그쪽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그러면 자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 각하, 그 다음에 담보물권 그리고 가등기 이것만 해도 거의 4문제는 맞춰요. 4문제는 맞춘다고. 그런데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 앞쪽을 열심히 좀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등기도 민법과 다른 절차법이지만 이 민법을 기본으로 배경으로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등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 그런데 우리 등기를 앞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후반부에서 12문제 중에 거의 한 9문제 정도가 후반부에서 나옵니다. 전반부는 양은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는 신경 써서 뭐 극히 외우고 할 필요가 없고 대충 지나가고 다만 뒷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있죠. 그 부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볼 건데 근데 하도 조금 더를 외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그래도 이론은 마지막이니까 요번에 조금 더 양을 넓혀서 조금 할 겁니다. 뭐 그래 하시고 등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을 늘리지 아니하는 한 내가 원하는 점수는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등기부도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평이한 난이도로 예년같이 나와주면 그러면 등기법도 합격하신 분들 물어보면 매년 12문제 다 맞추는 분들도 학원마다 한두 분씩은 나왔어요. 그렇게 양을 줄이고 해도 또는 대충 합격하신 분들 보면 막 9문제 맞췄다 10문제 맞췄다 자랑한 분들 많이 있고 9문제 맞췄다고 자랑하면 옆에 있다가 네 11개 네 11개 이러고 있다가 교수님 저는 다 맞췄습니다 이런 분도 한 분씩 계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참 어렵지만 의외로 조금 눈여겨봐두면 점수 따는데 그렇게 또 힘들지도 않습니다. 아예 안 하면 등기는 못 맞춘다. 12문제 중에 아는 문제 어쩌면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어. 민법 하면 될 수 있다던데 지금 민법 관련한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절차적인 문제. 그거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민법만 해도 한 3문제에서 4문제도 건졌어요. 근데 지금은 민법만 해가지고는 한 문제 건치면 그거는 38 광땡 자본해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자,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부동산 등기법.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 나오기 위해서 민법의 두 규정이 이제 등기법을 탄생시킨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186조하고 187조. 자, 민법 186조와 민법 187조하고 두 가지 조문이 나오는데 자, 186조 법률 행위가 있을 때 이 법률 행위로 인해서 부동산 권리 취득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등기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187조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합니다. 법률 규정이 있을 때에는 등기 안 해도 등기 없이도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해놓고 처분해라. 자, 등기하고 처분해야 된다. 등기하고 처분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민법의 두 규정에서 등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기에 대해서 민법은 더 이상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는 어떤 것이고 누가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은 민법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이 민법의 두 규정이 모태가 돼가지고 탄생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법률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하죠. 그럼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주고받은 의사의 전달, 이 말을 주고받은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엄청나게 고가죠. 이 고가의 자산이 당사자의 의사만 가지고 권리가 넘어간다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하나 사더라도 평생을 버린 돈에다가 은행 대출까지 끼고 집을 하나 사요. 그러면 이 부동산 하나 사기 위해서는 내 전재산 플러스 빚까지 안고 산단 말이에요. 한번 잘못 사면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가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민법 186조를 만들면서 이 의사에 의해서 부동산이라는 권리가 넘어간다 해버리면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유자를 찾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집니다. 맞죠? 옛날에 들으니까 저 사람이 소유자라 카대 가가지고 당신 소유자입니까? 물으니까 옛날에 소유자였어요. 지금 팔았거든요. 누구한테 파셨는데? 저 사람 한번 찾아가 보소. 가니까 이사가 오고 없어. 물어 또 찾아가서 만나니까 아이고 내가 재작년에 팔았는데 하더라. 또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내가 소유자요 하더라. 그런데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이 없는데도 소유자요 할 수도 있잖아. 그걸 믿고 전 재산에 빚까지 내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86조. 자, 등기소라는 관공서를 만들어 두고 그 관공서에서 공적인 장부 등기부라는 걸 만들면서 의사만 가지고는 권리가 넘어갈 수 없다. 이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에 내가 권리를 가진다라고 등기가 되어야 권리가 넘어간 걸로 하자. 그러면 새로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소유자 찾아 헤맬 필요 없죠. 등기소 가서 등기부만 보면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권리 관계는 국가가 심사를 거쳐서 공시하고 있죠. 믿을 수 있더라는 게. 그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게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률 행위는 그런데 법률 규정은 또 달라요. 자, 법률 규정은 국회가 만들고 정부에서 이송 받아가지고 공포를 해요. 근데 우리는 공포하는 자리에는 없지만 법제처라는 우리 국가 정부 기관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바뀐 과정까지 해서 현재 법까지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전부 공시를 합니다.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든 법률 규정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굳이 등기부에 등기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도록 해주는 거야. 다만 나는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했지만 내가 처분 팔아먹으려고 그래. 팔아먹으려고 할 때는 뭐 해놓고 등기해놓고 팔아먹어라 하는 이유는 우리 등기는 현재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지만 연속적인 공시도 목적으로 해요. 즉 권리가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거쳐서 이 사람한테까지 이런 연속적인 공시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놓고 등기해놓고 처분해라. 이렇게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등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 등기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 부동산 소유자입니다라고 1000번 만번 주장을 해도 갑이 소유자일 수 있는 이유는 갑이 주장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에요.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라고 뭐 돼 있기 때문에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고 자기는 자금 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하겠죠. 이때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한 이
과정은 민법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법률 행위로서. 그래서 청약과 성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자유로운 의사표시여야 된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여도 안 되고 통정허위 표시여도 안 되고 사기 강박착오여도 안 되고 하는 걸 여러분이 쭉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을이 매수인으로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쌍무계약상 대가적인 채무를 지고 대금 지급 의무를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로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죠. 요 두 가지 의무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이다. 이런 것들 다 민법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이행 관계에 따라서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행위들을 다 넘겨받아 주셔야 된다. 맞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거나 등기 신청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는 매도인의 채무 이행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를 민법에서 다루는 거야. 민법에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러면 등기 신청 어떻게 하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등기법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해야 등기해 준다라는 걸 대원칙으로 해가지고 그럼 신청할 때 누가 가야 되는데 둘이 다 와야 돼. 공동 신청해야 돼. 그 다음에 공동 신청할 때 그러면 내가 바쁘니까 아들 보내면 되나? 원칙 안 돼. 당사자가 신청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등기 신청 나 어찌한지 모르니까 일단 등기소 몸만 가면 되나? 안 돼. 미리 공부해서 법이 요구하는 서류 다 가지고 와야 돼. 서면 신청. 이런 여러 가지 신청에 관한 원칙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기소에 가거나 또는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죠. 전자 신청도 가능한데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일단 받아줍니다. 이 받아주는 행위를 접수라고 불러요. 이 접수를 할 때 접수는 절대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줘라. 무조건 받아줘라. 그리고 접수할 때 그해 매년 접수한 순서에 따라서 접수번호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접수번호. 자, 이 접수번호는 나중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번호가 됩니다. 접수번호.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왜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느냐? 등기를 해주느냐 마느냐라는 심사 과정이 뒤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접수되었다고 등기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접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사 과정을 별도로 거쳐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 이거 등기해줘도 되겠네. 등기부에 기재한다. 등기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등기해주면 안 되겠네. 사정없이 빠꾸시켜버려. 각하시켜버려. 그죠? 자, 그리고 등기를 실행, 등기부에 법이 정하는 내용을 다 기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가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완료시키는 행위를 별도로 해요. 이 완료시키는 행위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관이 사무를 처리한 자신을 나타내는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치가 뭐냐? 하위법에 들어가 보면 등기관이 식별부호를 기록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식별부호 기록. 등기관으로 발령을 받으면 법원으로부터 부호, 나만이 쓰는 부호, 이 부호는 네가 니라는 걸 식별할 수 있는 부호다라는 식별부호를 부여를 받아요. 그리고 그 등기관은 등기를 다 끝내고 나면 컴퓨터상에서 식별부호를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돼야 등기가 끝이 나고 그래야 등기는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효력이 생겨야 돼요. 자, 해서 식별부호 기록함으로써 등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자, 등기를 신청했다. 접수받은 게 1월 3일이다. 그러면 심사하는데 1월 4일부터 한 1월 6일까지 걸렸다. 1월 7일 날 등기부에 등기가 되었어요. 소유권 이전 을 하는 등기가. 자, 이렇게 등기가 되었을 때 을은 등기됨으로써 권리 취득할 수 있죠. 등기의 권리 변동하죠. 그런데 우리 민법 186조는 등기하여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했지 등기를 한 이때부터 권리자가 된다라고 권리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민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거 배우면 자 원래 임대차는 등기를 하면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야. 맞죠? 등기해야 대항력을 가지죠.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임대차 보호법에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거나 또는 상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는데 언제부터 가져요? 그 다음 날부터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대항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하고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는 분리가 돼 있죠. 그러면 권리를 가지기 위한 요건하고
권리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리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 권리를 가지는 거로 할 거냐? 요거는 그 다음 날이 아니고 그 전전전전 날 해가지고 언제로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접수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7일 날 소유권 이전 을하고 등기가 되었지만 을이 소유권을 가지는 시기는 언제부터다? 1월 3일부터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져가는 이 1년의 과정이 이제 등기부에서 배우는 과정인데, 자, 앞쪽에서 나오는 것은 등기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신청 원칙에 대해서 대부분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전체를 합쳐봤자 한 3문제 정도, 많이 나올 때는 한 4문제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 파트에서 8문제에서 9문제가 집중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각종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실권, 임차권, 그리고 채권, 담보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됐고. 자, 이런 권리들, 소유권 처음 생긴다, 보존, 나머지 권리 처음 생긴다, 설정, 그리고 권리자 바뀐다, 이전, 내용이 바뀌었다, 변경 또는 경정, 권리가 소멸됐다, 말소, 말소된 거 다시 살려낸다, 회복,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다, 멸실.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자, 요런 등기들을 하는데 요런 등기들을 할 때 등기부에 1번, 2번, 3번, 4번 하고 주된 독립된 번호를 붙이더라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1-1, 2-1 해서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등기를 하면 바로 권리변동 효력이 생기는 등기,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라는 것도 있고 예비등기라서 아직 권리변동 효력이 없는 등기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이런 권리 변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제외하고 자 이런 사람의 권리를 남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만 하는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게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처분 제한 등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해서 이런 과정을 쭉 배우는 것이 강론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강론 파트에서 8문제에서 9문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 파트예요. 아파트에는 열심히 공부해도 그 전체 분량에서 한 3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적고 여기는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쪽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이 앞쪽을 모르면 뒤쪽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가면서 볼 겁니다. 자, 우리 등기부에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는 비로소 발생하고 권리의 순위가 정해지죠. 그런데 그 권리의 순위는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느냐? 먼저 신청한 등기, 먼저 등기된다. 먼저 신청한 것, 먼저 접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관은 등기사무 처리할 때 접수한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접수번호가 빠를수록 순위도 빠르게 등기되기 때문에 이 접수번호는 단순한 번호지만 권리의 순위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되죠. 자, 됐고. 그럼 등기라고 하는 거 152페이지 가보면 등기제도 개관에서 개는 뭐예요? 계략적으로 넓게 본다라는 거예요. 개관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등기 기능에서 공시제도다 맞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맞다 이런 거 다 했죠. 민법에서 성립 요건주의, 독법주의 그런 얘기까지 아마 민법 다 하셨을 거예요. 양거로 3번에 대항 요건하고 나온 거. 자, 우리 채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력만 있고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대항력 없는 채권도 뭐 하면 등기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채권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 그 다음에 부동산의 신탁. 요게 다 합의, 약정,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필요적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거 말고 있으면 기재하고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아주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4가지. 각종의 특약, 각종의 약정, 각종의 기간, 그리고 지력. 요거 다 들은 기억납니까? 자, 요거 7가지는 모두 채권적 효력밖에 없어요. 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니까.
맞죠? 이 채권적 효력만 있다는 얘기는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주장하고 제3자에게는 효력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7가지는 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한 예외적인 채권적 약정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것들이 if 만약에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무슨 힘을 가진다? 대항력을 가진다. 대항력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대항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7가지만 떠올리면 대항력 관련한 문제에서는 거의 틀릴 게 없어요. 임차권, 환매권, 신탁, 특약, 약정, 기간, 지력. 요거 7가지. 자, 특약, 특별히 맺은 약정 그냥 합의단 말이에요. 약정 뭐 특별하진 않지만 당사자가 맺은 합의야. 전세권 존속기간, 임차권 존속기간 정하면 있고 안 정하면 없는 거야. 맞죠? 당사자가 정한 합의, 약정이단 말이야.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니죠. 그럼 지료 지급에 약정을 해야 지료 지급은 뭐가 생기는 거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전부 약정이단 말이야. 그죠? 해서 임차권, 환매권, 신탁, 그리고 특약, 약정, 기간, 지료 이것들 나오면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는 것들이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처분요건하고 나왔어요. 처분요건. 아이고 안타깝다. 아침에 달팽이 크림을 발랐으면 얼굴을 같이 지킬 낀데 지금 뭔지 모른다 지금.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가시면 2번 중간에 박스 2번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하고 나오는 것 등기부 편성 물적 편성하는데 우리 지적공부든 등기부든 모두 물적 편성이에요. 즉 우리 지적공부 편성할 때 토지마다 대장 하나씩 만들죠. 물건 토지라는 물건에 대해서 만들더라. 등기부도 1부동산마다 1등기기록을 두죠. 부동산은 사람이다 물건이다. 물건이니까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를 편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막 그 정도만 일단 하시고 신청주의 하다 보면 안다. 등기 효력 민법에서 다 배웠다. 그다음 4번 등기관의 심사권. 우리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라고 해서 제출된 자료만 심사하고 현장에 가보면 현장 조사권조차도 없다고 그랬죠. 그게 형식적 심사권이다. 그 다음 5번 공신력 불인정. 요거는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우셨을 거야. 동사는 공신력이 인정되죠. 동사는 선의취득 제도를 통해서 공신력이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은 선의취득 제도라는 게 없죠. 그래서 부동산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는 믿고 거래할 수 없다. 거래 안전이 저해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권리자는 계속 권리가 보호가 되죠. 그래서 공신력 부정하는 우리나라 제도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 대신에 거래 안전이 좀 저해되고 있다. 이런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민법 다 하시는 거니까 됐어요. 자, 국가배상 책임했는데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잘못하면 공무원 대신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줍니다. 그럼 등기관이 잘못했다. 업무 관련해서. 그러면 등기관 개인 배상만 받을 수 있습니까?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어.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 뭐 이원화 했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기의 종류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여기 건물과 토지가 같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건물대로 한 개의 부동산이고 토지는 토지대로 한 개의 부동산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부동산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드니까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이 등기부가 따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 이런 말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쓰는데 자, 이 등기부 하나의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등기기록은 등기기록 한 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등기기록은 표제부라고 하는 파트하고 갑구라고 부르는 곳, 얼구라고 부르는 곳 이 세 파트를 합쳐서 1등기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1등기기록은 한 장, 두 장으로 됐을 수도 있고 수십 장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장수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요 세 가지를 합쳐서 1등기기록이라고 부릅니다. 자,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사실관계 가 기록되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를 다른 말로 표시라고도 했다, 그죠? 표시. 그리고 갑구와 얼구는 권리관계가 공시되는데 갑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서 표제부에는 먼저 한 번 듣고 끝날 겁니다. 표제부에는 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나눠져 가지고 토지의 표시, 토지 사실관계로서 우리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 뺏겨온다고 그랬죠. 자, 지적공부 토지 표시 6개 있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가운데 4가지를 뺏겨와서 원칙 공시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가지를 뺏겨와서 공시해요.
그러면 자, 우리 지적공부에 소관청이 지번을 바꿨다. 그럼 등기부 지분도 바꿔줘야 되겠죠? 등기 촉탁해야 됩니다. 지목 변경되었다. 등기 촉탁해야 돼요. 분할 합병하면서 면적이 바뀌었다. 등기 촉탁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경계가 바뀌었어요. 경계는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되죠. 근데 경계가 바뀌면서 아까 면적의 정감은 없이 경계만 바뀌었어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바뀌면서 면적의 정감이 수반됐어요. 그때는 면적 정감 때문에 등기 촉탁해야 되겠죠. 그렇게 등기 촉탁 사유는 요 네 가지와 관련했을 때 등기 촉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경우는 소재, 지번, 그리고 면적하고 종류와 구조라는 게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해서 종류, 요거 뭐 단층 주택이냐, 2층 주택이냐, 아파트냐, 연립이냐, 그 다음에 구조,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냐, 목조냐, 석조냐, 지붕은 뭐 기와 지붕이냐, 슬래트 지붕이냐, 그런 거 들어갑니다. 대충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이름과 함께 내가 사는 동과 호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경우는 그 건물의 이름, 명칭과 건물의 번호가 따로 있는 경우는 건물 번호도 적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있을 경우에만 적어주면 돼요. 없을 경우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해서 적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냥 한 번이라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적고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시험과 관계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시험 끝나고 하면 돼요. 시험 끝나고. 자, 갑구 소유권, 얼굴 소유권이 왜 걸려요? 해서 요렇게 해서 1등기 기록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걸 기초로 해서 자, 우리 등기에 분류하는 게 나왔는데 자, 1번에 보면 155페이지 박스 1번 파란 박스 1번 등기 대상에 의한 분류해서 토지에 관한 등기, 건물에 관한 등기. 아까 보니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2번 등기사항 기능에 의한 분류하고 났습니다. 자, 구분해서 오른쪽에 표시에 관한 등기. 자, 여기 보면 아까 어디 갔습니까?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를 등기하는 곳이죠. 이게 표시에 관한 등기야. 표시에 관한 등기이고 이게 표제부에 등기된다면 표제부 등기. 이게 표제부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관계 등기가 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사실의 등기라고도 부릅니다. 사실의 등기. 다 표제부 등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권리에 관한 등기. 어디서 한다? 갖고 얼굴에서 한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거는 지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156페이지 효력에 의한 분류에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뉩니다. 종국 등기는 등기했을 때 권리 변동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있더라. 이게 본래 등기다, 본등기라고도 부르고 예비 등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등기라고 부르는 거, 가등기. 그래서 예비 등기는 예비적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권리 변동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예비 등기예요. 예비 등기는 가등기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가등기는 예외 중에 예외로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매년 시험에 그게 안 빠지고 나옵니다. 최소한 문제. 자, 그럼 우리 민법 186조. 여기 나오는 등기,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 등기의 효력 생긴다 했죠. 그럼 이 등기는 효력 생기게 하는 등기죠. 그럼 186조 등기는 종국 등기다, 예비 등기다. 종국 등기인가. 186조가 얘기하는 등기는 다 종국 등기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기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99.9% 종국 등기입니다. 등기한다라고 했을 때 효력이 안 생기는 건 가등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내용에 의한 분류하고 나왔는데 이 내용에 의한 분류에 나오는 등기들은 강론에 가면 별도로 다 배우는 곳이 있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이름들을 알아야 그 앞쪽에서 책을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경 등기니 경정 등기니 하는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등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들이 가지는 의미 정도만 일단 보고 갑니다. 자, 등기를 내용에 의해서 분류하면 뭐 기입 등기 있고 변경 등기 있고 경정 등기 있고 말소 등기 있고 말소 회복 등기 있고 멸실 등기가 있더라. 자, 옛날에는 이게 내용에 의한 분류냐 효력에 의한 분류냐 방식에 의한 분류냐 옛날 10년 전에는 그것도 외웠습니다. 왜? 다음 중 등기, 이 공통적인 등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이거 4개 하고 뭐 종국 등기 같은 거 쓱 섞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유행 지나다 안 나온다. 이름만 하시면 돼요. 자, 기입은 적어 넣는다죠. 새로운 원인에 따라 새로 적어 넣는다. 그게 기입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각종 권리 설정 등기. 이거는 알 필요 없다. 이거는 이름에서 의미가 예상이 되니까. 자, 변경 등기부터. 자, 우리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하고
그리고 현실, 즉 실체 관계는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등기부의 기재와 실체 관계가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할 때, 이 일부 불일치를 시정, 고쳐주는 등기를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경정 등기는 등기부의 기재와 실체 관계가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할 때 이것을 시정, 고쳐주는 등기를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자, 해서 두 가지 모두 일부가 불일치하는데, 자, 하나는 후에 발생했고 하나는 처음부터 원시적이다 말이에요. 그죠? 후발이나 원시라는 개념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요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을 전세로 한 3년 빌리려고 해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가 되었는데 자, 전세권 설정 내 3년 하고 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집에 살다 보니까 너무 전셋집이 살기가 좋은 거야.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저녁에 술 한잔 먹고, 200만 원 든 지갑 들고 그 지갑 밖으로 돈이 삐져나와서 가다가 엎어져 자다가 일나도 돈이 그대로 있는 동네야. 자, 그래서 내가 5년 뒤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3년 계약만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럴 게 아니고 이 집에서 그냥 5년 살다 가자. 그래서 집주인한테 가서 내가 지금 몇 달밖에 안 지났지만 3년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계약을 합시다 라고 해서 기간을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지금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주인과 내 전세권자의 약정으로 지금 기간이 몇 년으로 됐어요? 5년. 그러면 등기부 3년, 실제로 5년. 다르죠? 다른데 이거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등기되고 난 후에 달라진 거예요. 이 3년을 5년으로 고칠 때는 변경 등기라는 이름을 고쳐준다는 거야. 그런데 자, 처음에 3년으로 약정을 했는데 등기될 때 5년으로 잘못 등기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죠. 이 5년을 3년으로 고치는 것은 경정 등기라는 이름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일부가 잘못됐을 때 고치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고치는 등기, 변경과 경정 등기는 반드시 일부만 잘못되어 있을 때 고칠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전부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말소 등기를 한다. 그게 말소 등기예요. 그래서 등기부의 기재와 실체 관계가 사유불문, 원인불문, 이유불문 묻지 아니하고 양에 있어서 얼마가 전부가 불일치하면 무조건 지웁니다. 요거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원시적으로 전부 불일치 무조건 지워. 후발적 전부 지워. 실체적으로 민법상 법리적으로 전부 불일치 지워. 절차적으로 등기법 절차가 잘못돼 전부 불일치 무조건 지워. 이유 불문 전부 불일치 전부 안 맞다 무조건 지운다. 그죠? 이거 필요한데 고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지우고 새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위가 밀리는데 밀려도 할 수 없어. 전부 잘못된 건 무조건 지웁니다. 이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 회복은 당연히 말소된 걸 회복 다시 살려낸다죠. 그런데 아무거나 살려낼 수 있는 건 안 해요. 정상적으로 말소된 것은 살려내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말소된 것만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한다라고 해서 부적법 말소된 등기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적법 말소, 적법하게 말소된 것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 멸실,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자, 아까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얘기했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등기기록도 하나 두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없어지면 당연히 등기기록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결과 등기기록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없어진다라는 걸 폐쇄한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등기부를 영원히 없애는 건 없습니다. 등기부는 일단 영구 보존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를 없앤다라고 해도 불쏘시개 잡아 넣어버리는 게 아니고 따로 빼가지고 지금 현재 공시되는 효력 있는 장부는 아니지만 따로 보관을 해요. 어쨌든 현재 효력 있는 등기부에서 빼버린다. 그걸 폐쇄라고 불러요. 그리고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영구 보존입니다. 영구 보존. 그래서 등기로 폐쇄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부동산의 CF 비교, 부동산이 일부만 멸실해서 일부만 멸실해서 이때는 멸실 등기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바닷가에 100제곱미터의 면적 가진 토지가 있었어요. 태풍이 오면서 50제곱미터가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50제곱미터 남아있죠. 그런데 등기부 자체를 없애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럼 멸실 등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50제곱미터를 공시하기 위해서 기존 등기부에 면적이 줄었다라는 등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멸실 등기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변경 등기 또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해서 이때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하는 것이 멸실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해서 요 이름들은 앞으로 이제 강론에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익숙해지셔야 된다. 됐죠? 그 다음 157페이지 5번 형식에 의한 분류하는 게 나옵니다. 형식에 의한 분류. 이래가 가는 데까지 갈 수 있겠나 하고 지금 혼자서 궁리하는데 벌써 시작하면 우체사 되겠네. 자, 우리는 하작하면 하는 사람이다. 심이다. 쉬었다 하지 마.